동남아 축구 최약체로 꼽히며 국제 경기마다 패배를 기록하던 베트남. 베트남의 축구 열풍은 대한민국의 박항서 감독이 국가대표를 맡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박 감독이 아시아에서도 축구 약체로 분류되던 베트남 국가대표팀을 맡고 난 이후부터 2018 AFC U23 아시안컵 준우승에 이어 2018 아시안게임에서 4위를 기록하는 등 대회마다 베트남의 역대 최고 성적을 경신해 베트남 남자 축구에서 역사에 남을 업적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축구협회와 국민들은 박항서를 좋아하면서도 좀처럼 인정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박항서는 너무 수비적이다. 베트남 황금 축구 세대 덕분에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이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도 고액의 월급을 타가고 있다. 박항서만 없다면 베트남은 한국 축구를 이길 것이다. 웬간 말도 안 되는 헛소리들을 주장하며 듣는 이들의 오장육부를 뒤집어 놨습니다. 그렇다면 자신들의 소원대로 박항서가 떠난 베트남 축구는 어떻게 됐을까요?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는 말이 무색할 만큼 처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닦아놓은 기반은 엿이라도 바꿔먹은 것인지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은 이번 아시안컵 대회에서 가장 먼저 탈락의 수모를 맛봤습니다. 아시안컵 D조 2차전을 치른 베트남이 인도네시아에 0대1로 지게 되었고 조 최하위로 떨어져 대회 조기 탈락이 확정됐습니다. 최종전이 남아있지만 이기더라도 일본과 인도네시아를 앞서기는 불가능합니다. 조 3위, 상위 4팀까지는 16강 진출이 가능하지만 4위에 주어지는 기회는 없기 때문에 베트남은 이제 집으로 돌아갈 일만 남았습니다. 베트남은 마치 박항서 매직이 언제 있었냐는 듯 무기력한 모습으로 돌아가 인도네시아의 전술에 말려들었습니다. 전반전부터 인도네시아의 단단한 수비를 공략하는 데 어려워했고 역습과 세트피스로 위기를 맞았습니다. 결국 전반 39분 라파엘 스트라위크에게 반칙을 범해 페널티킥을 허용했고 아스나위에게 선제골을 빼앗겼습니다. 후반전에도 인도네시아 선수들은 베트남 선수들과 몸싸움에서 밀리지 않으며 압도하는 모습을 보였고 밀리는 기세가 역력한 베트남은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후반 추가 시간에는 르팜탄 롱이 거친 태클로 퇴장을 당해 열세에 놓였습니다. 베트남은 불과 5년 전 아시안컵 8강이라는 성과를 냈던 팀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무기력한 모습으로 조기 탈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있던 시절은 지금과는 달랐습니다. 당시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은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린 아시안컵에서 예멘과 이란, 이라크라는 강팀이 속한 국가들과의 조별리그를 뚫는 데 성공했고 16강전에서는 요르단을 승부차기 끝에 꺾고 8강에 올랐습니다. 8강에서는 일본에 0대1로 패해 대회를 마쳤지만 베트남의 8강 진출은 2007년 이후 12년 만의 대이변이었습니다. 당시 베트남은 좋은 성적을 기록했던 것을 두고 박항서 감독의 덕이 아니다. 베트남 황금 세대 선수들이 잘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고 했는데 이번 대회 조기 탈락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어처구니 없이도 이번에는 선수들의 실력이 아닌 박항서 후임 감독 트루시에 때문에 졌다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언론은 자국 축구대표팀이 아시안컵에서 인도네시아에게 당한 패배의 책임을 필립 트루시의 감독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일본전까지만 해도 졌지만 잘 싸웠다고 위로했던 분위기의 여론은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지난해 박항서 감독의 후임으로 베트남 축구대표팀 사령탑을 맡은 그는 베트남 여론과 국민들의 냄비근성 덕분에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박항서가 감독을 할 때 8강이라는 성적은 감독 덕이 아니었지만 이번 조기 탈락의 원인은 감독의 전술과 선수 기용이라는 것입니다. 베트남은 지금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일본전 패배야 그렇다 치더라도 자신들보다 한 수 아래로 평가를 하던 인도네시아전 패배는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베트남이 인도네시아에게 무릎을 꿇은 건 7년 만의 일로 박항서 감독 시절에는 경기력이 좋지 않더라도 최소 무승부를 거둬왔습니다. 베트남 매체 VOV는 조기 탈락이 확정된 후 작성한 기사를 통해
트루시에 감독이 인도네시아와의 경기에 앞서 남은 조별리그 2경기에서 승점 6점을 따겠다고 과감하게 밝혔다. 그러나 트루시에 감독의 발언은 실현되지 않았다. 인도네시아에게 0대1로 지면서 실망스러운 경기력을 보여줬다고 혹평했습니다. 그러면서 베트남이 인도네시아에 졌을 때 페널티킥을 내주는 반칙을 한 응우옌 탄비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탄비는 실수로 인도네시아에게 페널티킥을 허용했고 동료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하는데 간접적인 영향을 줬다. 그러나 탄비는 베트남 패배의 희생양이 아니다. 베트남이 일찍 귀국해야 했던 가장 큰 책임은 트루시에 감독에게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매체는 트루시에 감독의 전술과 용병술에 문제가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공을 컨트롤하는 플레이에 실패했고 선수 배치 역시 효과적이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베트남이 아시안컵을 앞두고 주축 선수들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트루시에 감독에게 돌리기는 어렵지만 트루시에 감독은 자신의 철학, 선수 기용법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 베트남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에서 인도네시아에게 패해 탈락한다면 대다수의 팬들이 바라는 것처럼 트루시에가 경질될 수 있다는 예언이 현실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다른 베트남 매체, 베트남넷도 응우옌 탄비인이 잘못했지만 트루시에 감독이 틀렸다며 트루시에 감독은 일본전이 끝난 뒤 기쁜 표정으로 영웅처럼 환호했다. 베트남이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를 쉽게 이길 수 있다고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베트남 매체 더타오바노아는 한술 더 떠서 훈계라도 하는 듯한 기사를 쏟아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자면 일본을 상대로 필립 트루시에 감독은 본인의 스타일을 버려야만 했다. 자존심을 버리더라도 전임 박항서 감독이 한 스타일을 따라 실점을 최소화하고 역습을 노려야 했다. 특히 베트남은 한국 원정에서는 0대6으로 역대 최다 점수차 패배를 기록한 바 있다. 트루시에는 박항서 감독 스타일을 벗어나 본인의 패스 축구를 구사하려고 하나 강호팀들을 상대로는 전혀 먹히지 않는 모양새이다. 일본을 상대로도 비슷한 그림이었다. 냉정하게 보면 쉽지 않은 경기였지만 트루시의 감독 스타일로 베트남이 플레이했다가 일본을 상대로 패할 수밖에 없었다. 트루시의 감독이 고집을 부려 당한 것이다. 경기를 앞두고는 진짜 박항서 감독이 떠오른다. 그의 축구 스타일이면 일본을 상대로라도 제대로 싸워볼 만할 것이다. 박항서 감독 시절 베트남은 수비와 역습을 섞은 축구로 강호를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였다. 실제로 이런 축구 스타일이 박항서의 성적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베트남 축구의 몰락을 계기로 박항서의 인기는 더 올라갈 전망입니다. 아시안컵을 계기로 박항서 전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의 주가가 동남아시아에서 또다시 치솟고 있는데요. 이번에 조기 탈락한 베트남을 비롯해 동남아의 여러 나라가 클럽팀 또는 대표팀 지도자로 박항서 감독을 영입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베트남 매체 타오는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대표팀 지휘봉을 내려놓은 이후 여러 곳에서 영입 제의를 받고 있다면서 베트남 클럽인 호치민시티, 태국 국가대표팀에 이어 싱가포르 대표팀도 박항서를 모시기 위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나 태국은 최근 일본인 이시이 마사타다 감독을 선임했지만 박 감독을 대표팀 사령탑 최종 후보군에 올려놓고 마지막까지 고민했고 싱가포르 대표팀은 최근 수년간 박항서 감독에게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아시아 톱클래스 국가들과의 실력 차이를 절감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일제히 감독 교체를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베트남 국민들이 다시 박항서 감독을 국가대표 감독직으로 오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박항서 감독의 주가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예선에서 2연패를 당한 싱가포르가 박항서 전 감독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월드컵 예선과 아시안컵 수요로 인해 몸값이 올라간 박항서 감독은 여러 동남아시아 국가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약 1년 가까이 재충전을 마친 박항서 전 감독은 다시 현장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항서 감독, 베트남에서 잘하고도 뒤통수 맞았던 이력이 있는 만큼 이번에는 팀 선택을 잘해서 뒤통수 맞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행복한 일은 매일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상처 줄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던지는 말에 상처받지 말고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에게 잘해주기로 약속해요. 가장 큰 성공은 행복한 당신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